이번 주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Functional Programming은 줄여서 FP라고 부르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란 뭘까요?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코드를 순수 함수로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순수 함수란 뭘까요? 순수 함수란 입력이 같으면 출력도 같다. 그게 바로 순수 함수입니다. 같은 실인자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하죠. 그렇다면 순수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입력이 뭐죠? 형식인자잖아요. 물론 실인자가 전달돼서 그 실인자를 형식인자가 받게 되지만 형식인자는 값만 전달할 뿐 전달된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코틀린 함수를 설명할 때 코틀린 함수는 값 전달 방식, 즉 call by value라고 했었죠. 코틀린 함수는 기본적으로 불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거는 연산 과정을 거쳐서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란 코드 블락이라기보단 실행 결과인 값을 반환하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죠. 함수가 값을 반환한다.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가 고차함수예요. 고차함수란 x의 23승과 같은 그런 고차함수가 아니고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고차함수라고 합니다. 고차함수는 함수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함수를 변수에 대입할 수 있었죠. 즉 할당문의 오른쪽에 함수를 쓸 수가 있었고 expression bod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변수에 함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었죠. 오케이, 이거는 해결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되나요? 실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함수를 반환할 수 있다. 함수를 통째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함수를 반환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실인자로 변수를 전달할 수 있다. 변수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수 대신에 변수라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네, 고차 함수는 함수를 변수처럼 다루는 겁니다. 앞에서 함수는 값을 반환한다고 그랬죠? 변수도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차 함수는 함수를 변수처럼 다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함수 참조와 1급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함수를 우리 변수에 이렇게 할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했죠. 이걸 함수 참조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앞에서 함수 오버로딩 설명할 때도 이 콜론을 사용한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에 클래스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함수를 변수에 할당하는 거를 변수가 이 함수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변수는 함수를 참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가 함수를 참조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변수를 우리가 1급 객체라고 불러요. First Class Citizen. 즉 얘는 변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마치 함수를 호출한 것처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러한 함수 참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고차함수의 조건, 실인자로 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환값으로 함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함수 참조가 필요합니다. 자, 함수를 참조하게 되면 타입이 일반 타입과는 다르겠죠.
자, 이렇게 참조했을 때 지금 굉장히 복잡한 타입을 선언했죠. 네, 이 괄호에 대시에 greater than 이 기호를 그냥 화살표라고 발음할게요. 그리고 또 타입이 있죠. 네, 이거를 함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괄호 안에 두 개의 형식인자 타입, 두 개의 형식인자가 있는데 타입이 int 타입이고,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반환 타입을 지정하는 건데 이게 반환 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펑크 레퍼런스가 참조하고 있는 my pure funk를 보면 형식인자 두 개 있고 타입은 int 타입.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반환 타입이 int죠. 그래서 이 펑크 레퍼런스는 이와 같은 함수를 참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펑션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함수 참조를 네, 앞에서 우리 봤던 리플렉션 타입, K-펑크로 시작하는 리플렉션 타입으로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타입에서 2라고 하는 거는 형식인자의 개수가 2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건 이건 반환 타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 참조하는 변수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실인자 값을 전달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my pure funk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이 선언을 했죠. 그러면 네, 이 함수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funk reference라고 하고요. my pure funk. 네. 그리고 이 앞에 네, 함수 참조 염산자 콜론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를 참조한 거예요. 네, 앞에서 우리 함수 오버로딩 때 클래스 멤버 참조하는 거 얘기했었죠. 확장수 설명할 때.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펑크 레퍼런스의 타입은 K 펑션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직접 써볼게요. 우리 앞에서도 네, 이 K 펑션에 대해서 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K 펑션 2는 자동으로 임포트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네 선언하면 됩니다. reflect 네, reflect 네, K 펑션 지금 2가 되죠. 자, 숫자 2라고 하는 거는 이 형식인자가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2개가 네, 형식인자가 2개고 타입이 int 타입이다. 그리고 끝에 거는 네, int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펑크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함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를 참조했으면 실행도 시킬 수 있어요. 펑크 레퍼런스. 네, 앞에서 우리 인보크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네, 2,3. 그러면 이 펑크 레퍼런스 함수 참조에는 이 연산자 오버로딩 함수인 invoke가 기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invoke를 통해서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지만 이 invoke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서 우리 이 함수의 실행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함수를 당장 여기서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함수를 참조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함수 타입에서는 이와 같은 타입 말고도 또 다른 타입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복사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K 펑션 2, 이 K 펑션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리플렉션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자, 괄호와 그 다음에 화살표, 이 괄호 안에는 형식인자의 타입을 선언하면 되고요. 자, 형식인자의 타입이 2개였으니까 2개, 그리고 각각의 타입이 int였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는 return 타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앞에 설명한 것처럼 function 타입, 이렇게 쓰는 거를 reflection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거는
이 두 번째 사용했던 이 함수 타입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 타입으로 참조하더라도 똑같이 실행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함수 참조를 하는 목적 자체는 고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고체 함수 중에 실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앞에서 만든 mypurefunc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multiply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multiply. 그러면 이 multiply라고 하는 함수를 고체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high order func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이제 이 함수는 함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함수를 전달받을 거냐? 이때 이 함수 타입을 선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어떤 타입을 전달받을까요? func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받는데 형식 인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은 int인 그런 함수를 전달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mypurefunc는 복잡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mypurefunc나 multiply나 타입이 똑같죠. 자,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high order func에 우리가 이제 multiply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전달하면 안 되죠. 네, 아까 어떻게 했죠? 콜론을 사용해서 이 참조한 함수 자체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함수 자체가 고체 함수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지금 high order func 안에서 실행시키면 되겠죠. 네, func 해서 1,2 즉 1 곱하기 2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high order func가 결과를 리턴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이 return 타입 지정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지금 multiply 연산한 결과 자체도 int 타입을 리턴하니까 이 자체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return. 오케이?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 라인을 하지 않았네요. 네, 리절트 프린트 라인을 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func 1, 2해서 2라고 하는 값을 전달받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multiply 뿐만 아니고 두 개의 int 타입 인자를 받아서 int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가 얘네뿐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divide도 똑같이 네, 두 개의 형식 인자 A와 B를 받아서 return 타입 정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high order func의 multiply뿐만 아니고 divide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result 2라고 할까요? result 2. 그렇다면 네, divide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네, 6, 3으로 나타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멀티플라이를 전달했을 때는 곱셈 연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divide라고 하는 함수를 전달했을 때는 2라고 하는 결과를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하죠? 지금 이 파라미터 자체도 전달하고 싶으면 네, 이 하이오더 펑크에 우리 함수가 아니고 일반 형식 인자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3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고요. 나눗셈 할 때는 6,2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실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지금 고체 함수에서는 참조된 함수가 날라오기 때문에 함수 타입 선언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함수 타입을 선언했을 때는 네, 함수 참조한
변수가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네, 함수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 인보크를 호출해도 상관없지만 네, 연산자 오버로딩에 의해서 인보크는 생략 가능하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체 함수는 형식 인자만 함수를 전달받는 게 아니고 함수를 반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함수를 반환한 예제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만들었던 코드 지우고요. 이 하이오더 펑크를 함수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턴 타입이 int가 아니고 이와 같은 함수 타입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flag를 사용해서 불리한 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환할 거는요. 이 flag가 true이면 네, 우리가 선언한 네, multiply를 반환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네, divide를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네, vel result 뭘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네, 이 하이오더 펑크에 플래그를 true로 하게 되면 이번에 전달받는 함수는 뭘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네, 곱셈 함수를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vel result에서 뭘 레퍼런스 점 인보크를 해도 되고요. 인보크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그대로 있죠. 인보크 생략하고 2,3 이렇게 해서 결과를 우리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플래그 자체를 false로 하게 되면 네, false로 하게 되면 우리가 나눗셈 함수를 전달받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건 result 2로 바꾸면 되겠고요. 네. div reference 하면 되겠고 나눗셈 결과를 봐야 되니까 6,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함수 참조를 하는 목적, 네, 이 목적 자체는 이 고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체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네, 함수가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돼서 함수를 값처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앞에서 예에서 본 것처럼 형식 인자, 실인자로 함수를 전달하거나 지금처럼 함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고체 함수라고 하고요. 그런 고체 함수로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틀린은 이와 같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죠. 고체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함수 참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함수 타입을 선언하는 게 필요하죠. 고체 함수에서.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함수 타입. 네, 이 괄호 안에는 형식 인자의 개수와 타입이 선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그 다음에는 반환 타입입니다. 이거는 int 타입 형식 인자 2개, 반환 타입은 int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형식 인자가 있건 없건 이 괄호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형식이 전달되는 실인자는 없지만 반환 값은 int 타입을 반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유닛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 타입을 선언할 때, 자, 이건 뭡니까? 형식 인자 int 타입 하나 받지만 반환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닛은 생략할 수가 없고요. 자, 이와 같은 널러블 타입 표시하는 거를 하게 되면 네, 이 반환 타입이 널 값을 반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함수 타입 전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표시한 거예요. 네,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 괄호를 잘 보십시오. 이 두 번째 괄호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 전체를 괄호로 해서 했다는 거는 함수 타입 자체가 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수 타입에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return 타입이 널 러블 값을 반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함수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널 이렇게 지정하면 네, 지금 이 펑크 타입은 무조건 널이 아닌 어떤 함수 타입이 전달돼야 함수 객체, 함수 참조 객체가 전달돼야 되는데 널 값을 했으니까 에러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네, 이 함수 타입 전체를 네, 괄호로 묶고 네, 이렇게 묶고 물음표를 붙여야 됩니다. 여기 없애야죠. 네, 요 괄호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함수 타입인데 그 뒤에 널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함수 참조 객체가 널로 전달됐을 때는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펑크가 널일 때는 우리 약속에 의해서 지금 int 값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을 한다든지 그와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더니 펑크에 그 연두색 바탕 화면이 되죠. 이게 스마트 캐스가 됐다는 거죠. 즉, 네, 이 펑크는 네, 널 값이 아닌 상태로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int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스마트 캐스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